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새벽 2시 부엌. 여보, 진짜 못 참겠어. 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남편 민호가 물을 마시러 나왔다. 복도 어둠 속 영숙은 숨을 죽였다. 매일 집에 처박혀 계시면서 밥은 맨날 성의 없이 하시고 청소도 대충대충. 알고 있어. 나도 힘들어. 민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가 사라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들어? 영숙의 심장이 멈췄다. 사실 나도 그런 생각했어. 이 집이라도 팔면 재개발 보상금 받잖아. 우리 새 아파트 가고 어머니는 요양원이든 어디든. 근데 엄마가 절대 안 팔 거야. 30년 살았다고 완전 애착 있으시잖아. 에휴, 진짜. 차라리 혼자 어디 가서 살아주시면 물이 숨통이라도 트이는데. 맞아. 우리 둘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아들까지 나를. 그로부터 한 달 후, 영숙은 집을 팔고 사라졌다.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6개월 뒤 어머니. 명품 코트를 입은 영숙 앞에 고급 세단이 서 있었다. 민호와 수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호야, 수진아. 그날 밤 너희 대화 다 들었다. 엄마, 내가 사라져 주길 바랐지. 그래서 정말 사라져 줬어. 영숙의 차가운 미소. 그런데 말이야.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던 그 낡은 집. 얼마에 팔렸는지 궁금하니? 9억. 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9억 2천만 원에 팔았어. 현금으로. 민호가 휘청거렸다. 그럼 재개발 보상금은? 영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집 산 사람들 보상금으로. 그녀가 숫자를 말하려는 순간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들이 매일 무시하고 천대하던 그 집.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었을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 오늘도 또 국한이 싱거워요. 수지는 숟가락을 상 위에 툭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미안하다. 내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간을 약하게 했나 보구나. 영숙은 얼른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며느리 눈치를 보며 소금을 한 꼬집 더 넣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이런 반찬 안 먹어요. 누가 이렇게 나물만 잔뜩 해요? 그래. 그럼 다음엔 고기 반찬을 더 준비할게. 고기도 싸구려 말고 좀 괜찮은 거 사세요. 어제 삼겹살도 누린내 났다고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삼겹살을 샀던 게 들킨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옆에서 밥을 먹던 민호는 젓가락질만 할 뿐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다. 여보, 당신도 좀 말 좀 해봐요. 어머니가 매일 이러시는데. 엄마!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 요즘은 다들 그렇게 먹잖아. 민호의 눈치 보는 한마디에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아들도 이제 며느리 편이구나. 식사를 마치고 영숙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수지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다. 어머니, 설거지 다 하시면 제 방 청소 좀 해주세요. 오늘 친구들 오거든요. 그래, 알았다. 아, 그리고 화장실도 청소해 주시고요. 어제 머리카락 그대로 있던데요? 영숙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허리가 아파서 청소를 미뤘던 게 미안했다. 오후 3시 수진의 친구 2명이 집에 왔다. 언니, 여기 완전 좁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에이, 시댁이 원래 이래. 남편 월급도 빠듯한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니까.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부엌까지 들렸다. 영숙은 차를 준비하며 가슴이 답답했다. 이 집은 자신이 30년 동안 피땀 흘려 장만한 집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며 빚을 갚고 아이들을 키웠다.
이 낡은 다가구 주택이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도 영숙에게는 인생의 전부였다. 어머니 차는요?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지금 가져간다. 영숙이 쟁반에 차를 담아 거실로 나가자 친구들은 힐끗 쳐다보곤 다시 수군댔다. 근데 시어머니는 왜 안 나가시고 계속 여기 계세요? 그러게요. 나이도 있으신데 혼자 사시면 좋을 텐데. 맞아. 요즘 어르신들 다 따로 사시잖아요. 수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곤 말했다. 에휴, 말도 마요. 갈 데가 없대요. 이 집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헐, 진짜요? 그럼 언제까지 같이 사실 거예요? 모르죠. 근데 솔직히 너무 답답해요. 영숙은 부엌으로 돌아가 멍하니 서 있었다. 귀가 어두운 척했지만 다 들렸다. 내가 짐이구나.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작은 방에 홀로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복도 너머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다. 여보, 진짜 한계야.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나도 알아. 그래도 우리 엄마가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없으면 만들어야죠. 유양원이든 뭐든. 당신 형제들은 왜 아무도 안 모셔가요? 형이랑 누나는 형편이 안 되고 나는 장남이니까. 장남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형편도 빠듯하다고요. 알았어.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영숙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내가 아들한테 짐이 됐구나. 새벽 2시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온 영숙은 그만 멈칫했다. 부엌 불이 켜져 있었고 수진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전화 통화 중이었다. 응, 진짜 너무 답답해 죽겠어. 솔직히 시어머니가 사라져 주셨으면 좋겠어.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맞아. 이 집이라도 팔면 목돈 생기잖아. 그럼 우리 새 아파트 옮길 수 있고. 근데 어머니가 절대 안 팔 것 같아. 여기 완전 애착 쩔어. 에휴, 진짜. 차라리 혼자 어디 가서 살아주시면 얼마나 좋아. 영숙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려 했는데 며느리 눈에 자신은 그저 사라졌으면 하는 존재였다. 그날 이후 영숙은 결심했다. 내가 떠나야겠구나.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어머니, 오늘 구근감 맞죠? 수진이 첫 숟가락을 뜨며 물었다. 그래, 맞을 거다. 영숙은 애써 밝게 웃었지만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민호가 출근하자 영숙은 조용히 옷을 챙겨 입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잠깐. 동사무소 좀 다녀올게. 아, 네. 저녁 전에는 오시는 거죠? 그래, 영숙은 집을 나섰다. 하지만 동사무소가 아닌 부동산으로 향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동산 중개인이 반갑게 맞았다. 저기 집을 팔고 싶은데요. 아,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중개인은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다. 그러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르신, 이 집이 혹시 은행동 45-3번지 맞으세요? 네, 맞아요. 이거 알고 계세요? 중개인은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다. 이 지역이 내년에 재개발 확정 지역이에요. 벌써 주변 시세가 엄청 올랐어요. 그래요? 영숙은 잘 몰랐다. 재개발이 뭔지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어르신 집은 대지 지분이 꽤 되는데요. 위치도 모퉁이 각지라 프리미엄 붙어요.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중개인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최소 8억은 받으실 것 같은데요. 잘하면 10억도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영숙은 귀를 의심했다.
8억, 10억. 그 낡은 다가구 주택이? 네, 어르신. 지금 이 동네가 완전 핫플레이스예요. 투기 세력들이 막 몰려들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집은 너무 낡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값이에요, 땅값. 재개발되면 30평대 아파트 나오거든요. 영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30년간 살아온 이 집이 그런 가치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르신, 매물로 내놓으실 거예요? 저기,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럼 연락 주세요. 제 명함 드릴게요. 영숙은 명함을 받아들고 부동산을 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8억, 10억?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일 보고 오셨어요? 응. 저녁은 뭐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제육볶음 먹고 싶은데. 그래, 알았다. 영숙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돼지고기가 없었다. 마트에 가야 했다. 장을 보러 나가는 길에 영숙은 다시 한번 동네를 둘러봤다. 30년을 살았던 이 골목, 아이들이 뛰어놀던 이 길, 남편과 손잡고 걷던 이 거리, 여기를 떠난다면 그날 저녁 식탁에 제육볶음이 올라왔다. 어머니, 오늘은 괜찮네요. 수지는 한 젓가락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어머니, 요즘 재개발 얘기 들으셨어요? 영숙의 손이 멈칫했다. 재개발? 네. 이 동네가 곧 재개발된대요. 엄마 친구가 부동산 일하는데 그러던데. 민호가 끼어들었다. 진짜? 그럼 우리 집도 해당돼? 당연하죠. 이 지역 전체가 다 해당된대요. 수진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럼 보상금 얼마나 나와요? 글쎄, 한 2억? 3억? 수진이 가볍게 추측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억? 3억? 부동산에서 들었던 8억, 1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엄마, 그 돈으로 우리 새 아파트 가면 되겠다. 수지는 신이 나서 말했다. 여보, 우리 강남은 힘들어도 분당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 한번 알아봐야겠네. 민호도 들뜬 표정이었다. 영숙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 배불러서 그만 먹을게. 네, 어머니.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명함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다. 새벽 1시, 영숙은 결심을 굳혔다. 이튿날 오전, 영숙은 다시 부동산을 찾았다. 어르신, 결정하셨어요? 네. 집을 팔겠습니다. 오, 잘 생각하셨어요. 지금이 적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 집을 아들 몰래 팔고 싶어요. 중개인은 잠시 멈칫했다. 아드님 명의가 아니시고요? 아니요, 제 명의예요. 제 집이에요. 그럼 가능하죠. 어르신 집이시니까요. 그리고 계약금 받으면 바로 이사 가고 싶어요. 이사요? 어디로요? 아직 정하진 못했어요. 그냥 멀리. 중개인은 영숙의 표정을 살폈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지만 깊이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매물 올리고 연락드릴게요. 이 동네 집 찾는 사람 많아서 금방 나갈 거예요. 고맙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부동산을 나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날 오후 영숙은 은행에 들렀다. 통장을 새로 만들었다.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비밀 통장.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사라져 주셨으면 좋겠어.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내가 사라져 줄게. 일주일 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손님 나왔어요. 현금 보유자인데 집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세요. 그래요? 그럼 계약금 1억 먼저 받으시고 한 달 후 잔금 처리하면 돼요. 최종 금액 9억 2천에 합의했어요. 9억 2천만 원. 영숙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9억 2천만 원.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그날 저녁 영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렸다. 어머니, 오늘 반찬 왜 이렇게 푸짐해요? 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별거 아니야. 식사 내내 영숙은 조용했다. 민호와 수진은 자기들끼리 대화에 열중했다. 여보, 다음 달에 제주도 갈까? 회사 휴가 써서. 좋지. 오션뷰 펜션 예약할까? 그래, 이번엔 좀 비싼 데로 가자. 우리 맨날 싸구려만 다녔잖아. 영숙은 밥을 먹으며 두 사람을 지켜봤다. 자신이 없어지면 저렇게 행복해질 아들과 며느리. 그래, 내가 없는 게 나은 거구나. 사흘 후 계약금 1억 원이 영숙의 통장에 입금됐다. 영숙은 은행에서 통장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날 오후 영숙은 조용히 짐을 쌌다. 많이 가져가지 않았다. 옷 몇 벌, 사진첩 하나, 그리고 남편의 유품인 낡은 시계. 어머니, 뭐 하세요? 갑자기 방문을 연 수진이 물었다. 아, 이거 옷장 정리 좀 하려고. 아, 네. 그나저나 어머니, 저녁에 친정 엄마 오시는데 맛있는 거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수진은 대꾸도 제대로 안 하고 나갔다. 영숙은 가방을 옷장 깊숙이 숨겼다. 그날 저녁 수진의 친정 어머니가 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돈댁. 오랜만이네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 저녁 식사 중에 친정 어머니가 말했다. 사돈댁, 여기 재개발된다면서요? 대박 나시겠어요. 아, 그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영숙이 얼버무렸다. 아니에요, 어머니. 확정됐대요. 우리 2억은 받을 것 같대요. 수진이 신나서 말했다. 어머, 2억이나? 그럼 우리 수진이 새 아파트 가겠네. 네. 드디어 이 좁은 데서 벗어나요. 수진과 친정 어머니는 킥킥거리며 웃었다. 영숙은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2억. 참 웃기는구나. 실제로는 9억이 넘는 돈. 하지만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민호가 출근하고 수진이 늦잠 자는 사이 조용히 집을 나섰다. 은행에 들러 1억 중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다. 그리고 작은 원룸을 하나 계약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 어르신, 보증금 1천에 월세 50이면 되세요. 깔끔하죠? 네, 좋아요. 영숙은 보증금과 월세 6개월치를 미리 냈다. 어르신, 언제 들어오세요? 이번 주 안으로요. 네, 열쇠 드릴게요. 영숙은 열쇠를 받아 쥐고 새 보금자리를 둘러봤다. 작지만 깨끗했다. 창문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저녁 준비를 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주는 저녁이었다. 어머니, 오늘 반찬 왜 이렇게 성의 없어요? 김치찌개만 끓이셨어요? 수진이 불만스럽게 말했다. 미안하다. 에휴, 진짜. 요즘 계속 이러시네. 민호도 한마디 거들었다. 엄마, 건강 안 좋으세요? 요즘 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다, 괜찮아.
그나저나 엄마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우리 분당 아파트 볼까요? 그래, 알아보자. 영숙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밥을 먹었다. 마지막 만찬.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날 것이다. 그날 밤 영숙은 편지를 썼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민호에게.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란다. 내가 수진이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는 제일 중요해. 엄마는 이제 나만의 길을 가려고 해. 집은 내가 처리했어. 걱정하지 마. 건강하게 잘 살 거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영숙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거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놨다. 새벽 5시. 영숙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30년을 살았던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 이제 그 모든 게 추억이 될 것이다. 영숙은 택시를 잡아 타고 새로운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이제 내 인생이야. 오전 9시.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테이블 위에 편지를 발견했다. 이건 뭐지? 편지를 읽던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수진아. 왜요? 우리 엄마가 집 나가셨어. 네. 무슨 소리예요? 수진도 편지를 읽었다. 집은 내가 처리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어. 어머니 방 확인해봐. 두 사람은 영숙의 방으로 뛰어갔다. 옷장은 텅 비어 있었다. 사진첩도 물건도 모두 사라졌다. 여보, 이거 진짜 나가신 것 같은데요? 전화해봐. 민호는 황급히 엄마 전화를 걸었다. 뚜마이너스.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안 받아. 여보, 집 처리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설마. 수진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다. 민호는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렸다. 형에게, 누나에게, 엄마 친구분들에게. 형, 혹시 우리 엄마 연락 받았어?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집 나가셨어. 뭐? 어디로? 모르겠어. 편지만 남기고 가셨어. 형도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찾아봐. 나도 연락해 볼게. 전화를 끄는 민호는 주저앉았다. 여보, 어떡해요? 혹시 무슨 일 당하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편지에는 나만의 길을 간다고. 집 처리했다는 건 뭐예요? 설마 집을 팔았다는 건 아니겠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럴 리가. 엄마가 왜 집을.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민호 씨 되시죠? 저는 대성부동산 김 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어머님께서 은행동 45-3번지 매매 계약 진행하셨는데요. 혹시 모르시나요? 민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매매요? 우리 집을요? 네. 계약금 1억 원 받으시고 이번 달 말에 잔금 처리 예정이신데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명의 집이라 아드님 동의 없이도 가능하신 거거든요. 혹시 모르셨어요? 전화를 끄는 민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집을. 엄마가 집을 팔았어. 뭐라고요? 수진의 비명 같은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우리한테 말도 없이 집을 팔다니. 계약금도 이미 받으셨대. 그럼 그 돈은요? 어머니가 다 가져가신 거예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은 미친 듯이 소리쳤다. 저 할머니가 미쳤어요? 우리 집인데.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수진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재개발 보상금. 우리 그거 받으려고 기다렸잖아요. 여보, 당장 어머니 찾아야 해요. 계약 취소시켜야 한다고요. 민호는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꺼져 있었다. 안 받아. 전화를 안 받아. 여보, 경찰에 신고해요. 실종 신고. 그건 빨리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실종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집을 나가셨는데 연락이 안 돼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67세입니다. 자발적으로 나가신 건가요? 편지를 남기고 가셨어요. 그럼 가출이시네요. 성인 가출은 48시간 경과 후에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치매나 건강상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럼 자발적 가출로 보입니다. 48시간 후에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민호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고개를 감싸쥐었다. 안 된대. 48시간 기다려야 한대. 미치겠네. 그럼 어쩌란 거예요? 수지는 방안을 미친 듯이 뒤졌다. 혹시 통장이라도 남아있나 싶어서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통장도 없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집도 팔고 돈도 가져가고. 민호는 멍하니 중얼거렸다. 여보, 멍하니 있지 말고 어머니 찾아요. 어디서 찾아? 친구분들, 친척들 다 알아봐야죠. 민호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엄마의 친구들도 친척들도 아무도 몰랐다. 영숙이? 연락 못 받았는데? 무슨 일 있어? 혹시 어디 가신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전혀. 왜? 모두가 같은 대답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민호는 회사도 제대로 못 가고 엄마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영숙은 마치 증발한 것처럼 흔적이 없었다. 여보,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 계약 취소 못한대요. 왜? 어머니가 계약서에 사인하셨고 계약금도 받으셨대요. 법적으로 문제 없대요. 그럼 우리 집이 정말 넘어가는 거야? 잔금 처리되면. 그렇죠.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우리 어떡해요? 새 아파트는요? 보상금은요? 민호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2주가 지났다. 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박민호 씨, 이번 주 금요일 잔금 처리 예정입니다. 참석 가능하신가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오시나요? 어르신께서 위임장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대리로 처리하신대요. 위임장까지. 민호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떠난 것이었다. 금요일, 민호는 부동산 사무실에 갔다. 중년의 부부가 앉아 있었다. 집을 산 사람들이었다. 아, 아드님이시군요. 어머님은 못 오셨나 봐요? 네. 어머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집도 깨끗하게 비워주신다고 하시고. 그래요?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다. 잔금 8억 2천만 원이 송금됐다. 어머니의 통장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입주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민호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다. 모든 게 끝났다. 집도 엄마도 모두 사라졌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호에게 수진이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계약 완료됐어. 다음 주까지 나가야 해.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월세 알아봐야지. 월세요? 우리가 월세를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쩔 수 없잖아. 당장 살 집이 없는데.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집만 안 팔았어도
민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민호는 엄마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민호는 편지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었다. 엄마는 이미 떠났고 집도 사라졌다. 그리고 3개월이 흘렀다. 민호와 수지는 좁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수지는 매일 투덜거렸고 민호는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의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다. 민호야, 엄마다. 잘 지내고 있니? 걱정하지 마. 엄마는 건강해. 언젠가 다시 보자. 민호는 황급히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미 꺼진 번호였다. 엄마. 민호는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로부터 3개월이 더 흘렀다. 민호와 수진의 생활은 점점 팍팍해졌다. 좁은 월세방, 오르는 물가, 그리고 끊이지 않는 부부싸움. 여보, 이번 달 월세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대출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대출이요? 벌써 대출이 얼마인데요? 어쩔 수 없잖아. 민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예전 같으면 엄마가 집에서 밥을 차려주고 생활비 걱정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랐다.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수지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만 좀 해. 왜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집만 안 팔았어도 우리 지금 재개발 보상금 받았을 거예요. 민호는 대꾸하지 않았다. 사실 수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재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그 집을 산 부부는 엄청난 보상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들렸다. 12억 받았대요. 12억? 수진이 핸드폰을 흔들며 소리쳤다. 동네 커뮤니티에 다 올라왔어요. 우리 집이었던 그 집. 그래. 그래요? 그래요가 다예요? 12억이에요. 12억.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12억. 엄마가 9억에 팔았던 그 집이 이제는 12억의 가치가 됐다. 여보, 우리 어머니 찾아야 해요. 그 돈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고요. 그만해, 수진아. 왜요? 그게 우리 돈이에요. 어머니 혼자 가져갈 돈이 아니라고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다. 예전에 사랑했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뒤집히는 낯선 사람이었다. 수진아, 우리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 안 나? 뭐요? 매일 무시하고 하대하고 짐 취급했잖아. 그건 그래도 그렇지. 집을 팔아요? 아들한테 말도 없이? 엄마 명의 집이었어. 엄마 마음이지. 당신 지금 어머니 편 들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에휴, 답답해.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민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엄마,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실까?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엄마 생각만 났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던 엄마. 빨래를 개켜주시던 엄마. 아무 말 없이 참아주시던 엄마. 나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엄마를 찾아 나섰다. 엄마가 자주 다니시던 성당에 갔다. 영숙 씨요? 6개월째 안 보이세요. 신부님이 말했다. 혹시 어디 가신다는 말씀 안 하셨나요? 아니요. 갑자기 안 나오셔서 저희도 걱정했어요. 연락은요?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민호는 다시 발걸음을 돌렸다. 엄마 친구분들도 찾아갔다. 영숙이? 우리도 연락 못 받았어. 핸드폰도 바꾼 것 같고 혹시 어디 사신다는 단서라도 전혀 모르겠어. 내가 아들인데 너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니? 민호는 하루 종일 엄마를 찾아다녔지만
허탕이었다. 저녁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찾았어요? 아니, 아무도 몰라. 그럼 어떡해요? 그 많은 돈을 어머니 혼자. 수진아, 민호가 아내를 불렀다. 왜요?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요? 수진은 귀를 의심했다. 이혼하자고. 지금 미쳤어요? 갑자기 무슨.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당신 매일 돈 얘기만 하고 우리 엄마 욕하고. 당신 엄마가 우리한테 한 짓 생각해봐요. 엄마가 우리한테 한 게 뭔데? 민호가 소리쳤다. 평생 우리 키우시고 집 마련해 주시고 밥 해주시고 빨래해 주시고 그게 다 당연한 거였어? 우리가 엄마를 뭘로 봤는데? 가정부? 짐? 수지는 아무 말도 못했다. 당신이 그날 밤에 한 말 나 다 들었어. 시어머니가 사라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건 엄마도 들었을 거야. 그래서 떠나신 거야.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엄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당신 눈치만 보고. 여보, 이제 그만하자. 나 더 이상 못해.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수지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게 됐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결국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 수진 씨,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이게 맞는 걸까? 서명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잠깐만요. 수진은 펜을 내려놓았다. 다시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민호는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수진아,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은 울면서 말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돈만 생각하고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제발. 민호는 한참을 아내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한테 같이 용서 빌자. 네. 두 사람은 이혼 서류를 찢었다. 그리고 함께 엄마를 찾기로 했다. 민호와 수지는 다시 엄마를 찾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 적극적으로, 더 진심으로. 여보, 어머니 신용카드 내역 같은 거 조회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니까 가능할 거야. 은행 가보자. 하지만 은행에서 돌아온 대답은 차갑했다. 어르신께서 모든 계좌를 해지하셨습니다. 신용카드도 정리하셨고요. 그럼 새 계좌는요? 그건 본인 동의 없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또다시 막막한 벽이었다. 여보, SNS는요? 요즘 어르신들도 카톡 하시잖아요. 엄마는 카톡 안 하셔. 민호는 말을 멈췄다. 아, 잠깐. 엄마 이메일. 이메일이요? 엄마가 몇 년 전에 내가 만들어 드렸어. 혹시 뭔가 남아있을지도 몰라. 민호는 황급히 노트북을 켰다. 엄마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비밀번호는 기억이 났다. 엄마 생일로 설정했었다. 로그인 성공. 들어갔다. 받은 편지함을 확인했다. 대부분 스팸 메일이었지만 하나가 눈에 띄었다. 계약 완료 오션뷰 빌라 입주 안내. 여보, 이거 봐요. 수진도 화면을 들여다봤다. 오션뷰 빌라? 어디예요? 메일을 열어보니 주소가 있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오션뷰 빌라 402호. 부산이야. 엄마 부산에 계셔. 정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당장 가보자. 다음 날 새벽 민호와 수지는 부산행 KTX를 탔다. 2시간 반의 여정. 민호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다. 엄마,
만나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해운대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다. 오션뷰 빌라로 가주세요. 아, 거기요? 새로 지은 고급 빌라잖아요. 기사님이 말했다. 고급이요? 네, 분양가가 억 단위예요. 바다뷰가 끝내준다고 하던데. 민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다. 엄마가 그런 곳에 사신다고? 10분 후 택시는 해변가 언덕에 있는 고급 빌라 앞에 멈췄다. 여기에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눈앞에 펼쳐진 건 상상 이상의 광경이었다. 하얀색 외벽의 고급 빌라,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멀리 보이는 푸른 바다. 여보, 여기 진짜 비싸 보이는데요. 엄마가 여기 사신다고? 두 사람은 입구로 들어갔다. 경비실이 있었다. 어디 찾으세요? 저기 402호 찾아왔는데요. 402호요? 김영숙 어르신 댁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아침에 나가시는 거 봤거든요. 몇 시쯤 들어오세요? 보통 저녁 먹고 오시던데. 한 7시? 그럼 기다려도 될까요? 아, 가족분이시면 괜찮죠. 저기 로비에서 기다리세요. 민호와 수지는 로비 소파에 앉았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따뜻한 조명, 은은한 음악. 여보, 어머니가 진짜 여기 사세요? 그런가 봐. 두 사람은 믿기지 않았다. 6개월 전만 해도 낡은 다가구 주택에 살던 엄마가 지금은 이런 곳에 산다니.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오후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사장님, 오늘 저녁 정말 맛있었어요. 그러게요, 어르신. 다음엔 또 다른 곳 가보시죠. 민호는 벌떡 일어났다. 엄마. 영숙은 로비에 서 있던 아들을 보고 멈칫했다. 옆에는 50대로 보이는 단정한 남성이 서 있었다. 민호야? 엄마. 민호는 달려가 엄마를 껴안았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영숙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천천히 아들을 안아줬다. 너, 어떻게 여길? 이메일 보고 찾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는 엄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수진도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영숙은 며느리를 바라봤다. 수지는 예전과 달리 말랐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일단 들어가자. 영숙은 두 사람을 집으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갔다. 402호 문이 열렸다. 민호와 수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넓은 거실, 바다가 보이는 대형 창문, 고급 가구들. 어머니, 여기가. 응, 내가 사는 곳이야. 영숙은 태연하게 말했다. 앉아라. 차 내올게. 영숙이 주방으로 들어가자 민호와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여보, 이거 꿈 아니죠? 나도 잘 모르겠어. 잠시 후 영숙이 차를 가지고 나왔다. 예전과는 달리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옷차림도 단정하고 피부도 좋아 보였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 잘 지냈지. 여기는 언제부터 집 한 돈으로 샀어? 3억 주고. 3억이요? 응. 현금으로 사니까 깎아주더라. 영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투자했어. 투자요? 응. 아는 분이 부동산 전문가셔서 조언해 주셨어. 땅도 좀 사고 주식도 좀 하고. 민호는 멍하니 엄마를 바라봤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엄마 맞나? 엄마, 그럼 지금 돈 걱정은 안 해. 월세도 받고
배당금도 나오고. 영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보다 너희는 어떻게 지냈니? 저희는. 민호는 입을 열지 못했다. 수진이 대신 말했다.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월세 살면서 싸우면서 후회하면서 매일매일 어머니 생각했어요. 영숙은 며느리의 눈물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래,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수지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다. 민호도 함께 엎드렸다. 엄마,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엄마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제가 나쁜 아들이었어요. 영숙은 한참을 두 사람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영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어나거라. 어머니, 일어나라니까. 민호와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영숙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너희들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어머니, 나도 알아. 내가 너무 갑자기 떠나서 너희가 얼마나 놀랐을지. 영숙은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사실 나도 처음엔 원망스러웠어. 너희한테.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영숙은 창밖 바다를 바라봤다. 6개월 동안 나는 많은 걸 배웠어. 혼자 사는 법, 내 인생을 사는 법. 엄마, 민호야, 엄마가 평생 너희 키우느라, 집안일 하느라, 살림하느라 바쁘게 살았잖니? 네. 근데 너희 다 키우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더라. 영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냥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 눈치 보고 내 집에서도 숨죽이고 살았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다시 울먹였다. 괜찮아.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 덕분에 나는 결심할 수 있었으니까. 결심이요? 응.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결심. 영숙은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집을 팔고 나서 처음엔 무서웠어.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지. 그런데 말이야,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더라. 영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도 사귀고. 친구요? 응. 여기 이웃 어르신들 다들 좋으셔. 같이 산책도 하고, 여행도 가고. 민호는 엄마의 변화한 모습에 놀랐다. 예전에 지쳐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까 그 남자분은요? 아, 김 사장님? 이 동네 부동산 하시는 분이야. 내 투자 상담도 해주시고. 혹시 그 이상은 아니시고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숙은 피식 웃었다. 왜? 엄마가 재혼하면 안 돼? 아, 아니. 농담이야. 그냥 좋은 분이셔. 나이 드니까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좋더라. 영숙은 진지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민호야, 수진아.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나는 너희를 용서해. 이미 다 용서했어. 어머니. 하지만 너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나한테 용서받는 게 아니야. 그럼요. 서로를 용서하는 거야. 영숙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아줬다. 너희 둘 그동안 많이 싸웠지? 네. 돈 때문에, 집 때문에, 내 때문에. 민호와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근데 말이야, 부부는 그런 거야. 힘들 때 서로 탓하게 되고, 힘들 때 서로 상처 주게 되지.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 영숙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쥐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어머니, 나는 이제 괜찮아. 내 삶이 있으니까.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통장 하나를 들고 나왔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엄마? 너희 살 집 마련하라고. 2억 들어있어. 네. 안 돼요. 어머니 돈인데. 민호가 황급히 손살에 쳤다. 괜찮아. 나는 충분해. 이 집도 있고 월세 수입도 있고. 하지만 민호야. 영숙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엄마가 평생 번 돈이야. 그 돈으로 내 자식이 행복해진다면 그게 내 행복이야. 엄마. 민호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이 돈으로 집 사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알았지? 네. 네. 그리고 수진아. 내 어머니. 너도 힘들었을 거야. 시댁 식구들 눈치 보고 남편 봉급으로 살림하고. 죄송해요. 아니야. 이제 너희 둘이 힘 합쳐서 잘 살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은 며느리를 꼭 안아줬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영숙이 정성껏 차린 밥상. 엄마 손맛이 그리웠어요. 민호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다. 그래, 많이 먹어.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수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가끔 서울 오시면 안 돼요? 우리 보러. 그래, 가끔 갈게. 정말요? 응.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을 거야. 네, 알겠어요. 민호는 섭섭했지만 이해했다. 엄마는 이제 엄마의 삶이 있었다. 대신 너희가 가끔 부산 놀러와.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네, 꼭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수지는 부산을 떠났다. 기차역까지 영숙이 배웅 나왔다. 잘 가거라. 조심히 가고. 네, 엄마. 엄마도 건강하세요. 그래. 민호는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수진도 시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했어요. 괜찮아. 이제 행복하게 살아. 네. 기차가 출발했다. 영숙은 손을 흔들며 두 사람을 배웅했다. 기차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잘 살아라, 우리 아들. 며느리. 영숙은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됐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행복했다. 바다 냄새를 맡으며 영숙은 미소 지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8장 6개월 후 민호와 수지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엄마가 준 2억으로 전세를 얻었다. 여보, 여기 괜찮죠? 응, 좋아. 우리 둘이 살기 딱 좋은 크기야. 두 사람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수지는 더 이상 돈 얘기를 입에 달고 살지 않았다. 대신 민호와 함께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소소한 행복을 즐겼다. 여보, 오늘 내가 저녁 만들게. 민호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정말요? 뭐 해줄 건데요?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레시피 배워왔어. 수지는 남편의 모습에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여보. 저녁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엄마 얘기를 꺼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실까? 이번 주에 전화드렸는데 목소리가 완전 밝으시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다. 민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거실 선반을 바라봤다.
엄마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부산에서 찍은 사진.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계신 엄마의 모습.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 네, 우리보다 훨씬 더요. 수진도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정말 어머니한테 못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라도 잘해드려야 하는데.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리 다음 달에 부산 가자. 엄마 뵈러. 좋아요.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요. 응.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예전처럼 서로를 탓하지 않았다. 예전처럼 돈 때문에 싸우지 않았다. 대신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위로했다. 한 달 후, 민호와 수지는 부산행 기차에 올랐다. 가방 가득 선물을 챙겼다. 어머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겠지.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해운대에 도착해 엄마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민호요. 문이 열렸다. 엄마는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다. 얼굴에 생기가 가득했다. 어머, 왔니? 왜 연락을 안 하고? 깜짝 선물이에요, 어머니.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선물 가방을 내밀었다. 어머, 이게 뭐니? 그냥 저희가 어머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에이, 괜히. 받으세요, 엄마. 우리 마음이에요. 영숙은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맞아들였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요가도 하고 수영도 배우고 있어.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고. 완전 바쁘시네요. 그러게. 이 나이에 이렇게 바쁠 줄 몰랐어. 영숙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다. 그리고 말이야,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친구들이랑. 와, 대단하세요. 그치? 나도 이제 내 인생 즐기는 거야. 민호는 엄마를 보며 뭉클했다. 예전에 눈치 보며 살던 엄마가 아니었다. 이제는 당당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모습이었다. 엄마, 저희 정말 죄송했어요. 민호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아이고, 그 얘기 또 하니? 이제 그만해. 아니에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민호는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엄마 평생 우리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저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엄마 눈치 보게 만들고 집에서조차 편하지 못하게 하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라도 잘할게요. 진짜 잘할게요. 영숙은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민호야, 엄마는 이미 다 용서했어. 엄마. 그리고 말이야, 엄마도 너희한테 고마워. 네. 너희 덕분에 엄마가 용기 낼 수 있었어. 내 인생을 살 수 있었어. 영숙은 미소 지었다. 만약 그때 집에 계속 있었으면 나는 평생 눈치만 보고 살았을 거야. 근데 이렇게 나와서 혼자 살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더라고. 영숙은 창밖 바다를 바라봤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어머니,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싶었어. 수진도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한테 다시 기회 주셔서요. 영숙은 며느리를 안아줬다. 우리 수진이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이해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외식을 했다. 해운대 맛집에서 회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았다. 그저 가족으로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 엄마, 진짜 자주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너희도 건강하게 잘 살고. 네.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수지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기차 안에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이 변했죠? 응, 많이 변했어. 앞으로도 계속 잘하자. 서로한테도 어머니한테도. 그래.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민호와 수지는 서로 아끼며 살았다. 영숙은 부산에서 자유롭게 살았다. 가끔 만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웃었다.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아갔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67세 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30년을 살던 집에서 자신이 키운 아들과 며느리에게 사라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홀로 떠나야 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계기로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짐처럼 살던 시댁에서 벗어나 부산 오션뷰 빌라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으로 변화했죠. 9억이 넘는 돈을 혼자 관리하며 투자하고 요가와 수영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진짜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민호와 수지는 시어머니를 당연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밥 해주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집에 있는 것도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부모님의 희생도, 배우자의 헌신도 모두 감사해야 할 소중한 것들입니다. 둘째, 돈과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수진과 민호는 재개발 보상금에만 눈이 멀어 정작 중요한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9억, 12억이라는 큰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엄마의 사랑이고 가족의 관계였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언제든 변화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67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돈이 없다고, 혼자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노인을 짐으로 여기는 사회, 시부모와의 동거를 고통으로만 생각하는 문화. 이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보살펴야 할 짐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생의 선배입니다. 그리고 진짜 효도는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행복을 응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영숙 할머니처럼 눈치 보며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민호와 수진처럼 소중한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